안녕하세요. 수학을 강의하는 이민아입니다. 사인, 코사인 얘기할 때 좀 어려웠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인, 코사인 이야기를 또 계속 해야 돼. 그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를 살펴보면은 여기 나오는 게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주기를 가지는 우리 일상의 어떤 그래프들을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바이오리듬, 그죠? 바이오리듬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을 할 겁니다. 우리 오늘은 다른 건 다 하지 맙시다. 다른 건 다 하지 말고 바이오리듬만 이해를 해보죠. 사인을 통해서. 자, 어렵지 않겠죠? 자, 바이오리듬의 주기를 여러분들이 실제 저랑 같이 계산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다른 거는 안 하고 바이오리듬만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바이오리듬을 이해하려면 삼각함수의 주기와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의 주기, 최대값, 최소값 여기까지만 개념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바이오리듬의 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짜를 잘 계산해서 우리 주기를 계산을 해주면 여러분들의 신체 바이오리듬, 감성, 지성이 오늘 과연 어떠한지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 바이오리듬 계산하는 프로그램 말고 우리가 정말 손으로 계산해서 한번 이 바이오리듬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저 많은 걸 요구 안 했어요. 사인만 요구합니다. 사인. 자, 오늘도 화이팅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리 삼각함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삼각함수를 공부하는데 앞에서 내가 막 그래프 그리고 싶은 걸 참고 이번 차시에 그리려고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함수라는 것 자체가 연속의 수학입니다. 연속의 수학인데 삼각함수는 특히 진동을 가지고 있는 함수들이고 주기를 가지는 함수들인데요. 제가 하나하나 손수 제가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그려볼 수 있는 시간 한번 되어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나오는 사인 함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것이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라고 했을 때 사인의 경우는 이렇게 굽실굽실한 모양이 계속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것이 태극 모양은 아니고 아래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양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하나가 2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기가 360도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절반에 해당하는 여기 X축하고 만나는 점이 파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린 이 그래프가 sin X예요. 자, sin X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가장 큰 값은 1이고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1. 그러면 우리가 sin X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최대값이 1이 되고 그 다음에 최소값이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등장하는 주기의 경우에는 2파이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파이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파이는 여러분들이 180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우리가 각도를 나타낼 때는 60분법과 호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몇 도 하는 거는 60분법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 형태로 나타나는 거는 호도법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파이라고 한다면 물론 뒤에 라디안이 붙긴 하지만 180도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친구들 중에 평소하고 다르게 이상한 짓을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은 하면 안 되니까, 그죠? 이 친구 완전히 돌았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완전히 돌았다라는 얘기는 360도 회전을 한 것이 완전히 돈 겁니다, 그죠? 우리 360도 회전하면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상한 짓을 할 때는 완전히 돌았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저 녀석 파이만큼 돌았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친구 사이도 참 원만해질 것 같죠, 그죠? 자, TMI였고요. 자, 어쨌든 여기 나오는 주기의 경우에는 사인의 경우에는 2파이, 코사인도 근데 이것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프 모양은 똑같은데 옆으로 조금 밀려 있는 모양이라고 봐주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주기는 똑같이 여기 2파이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 나오는 것이 파이죠. 여기는 360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 있는 사인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주기는 2파이 360도. 자, 탄젠트의 경우에는 제가 탄젠트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려볼게요. 자, 탄젠트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주기가 사인과 코사인과는 다르게 주기가 조금 짧아요. 그래서 360도가 주기가 아니고 180도가 주기가 됩니다. 그리고 탄젠트의 경우에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90도에 해당하는 2분의 파이, 180도에 해당하는 파이, 270도에 해당하는 2분의 3파이, 그리고 360도에 해당하는 2파이라는 것이 있을 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점근선을 가지는 점근선이고 파이 지나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점근선을 가지고 파이 지나가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여기도 이쪽 편에 이렇게 있겠죠. 자, 이것인데 탄젠트는 우리가 얘기할 때 최대값과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커지고 계속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기의 경우에는 사인과 코사인과는 다르게 절반에 해당하는 파이가 되는 거죠. 사인, 코사인은 2파이였다고 한다면 탄젠트의 경우는 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삼각함수를 그리긴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떻다? 주기가 이런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360도 180 여기 나오는 게 2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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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꿀렁꿀렁, 그죠? 자,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아마 삼각함수 문제들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삼각함수 문제를 잘 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삼각함수가 이런 곳에서 활용이 되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앞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공학을 해야 되는 친구들은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삼각함수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주기, 최대값, 최소값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본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사인을 이용해서 바이오리듬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재밌을 것 같죠? 아닙니까?
자, 삼각함수의 이제 최대 최소값 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 모양 말고 조금 변형을 해볼까요? 자, 제가 그래프 식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 사인 여기 나오는 뭐 여기가 2x 제가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면 사인이 어떻게 됐냐면 앞에 2가 곱해졌으니까 원래 이랬다면 이렇게 쭉 늘어난 거죠.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적어줄 때 최대값이 1이 아니고 뭐가 되면 되냐면 2. 그 다음에 최소값은 이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 자, 주기가 중요한데요. 원래는 주기가 2파이였잖아요. 그죠? 사인의 경우에는. 근데 여기 있는 얘 있죠? x 앞에 있는 숫자. x 앞에 있는 숫자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주기는 얼마가 되냐면은 파이가 됩니다. 자, 이제 하는 방법 알겠나요? 사인 앞에 있는 숫자의 절대값에 해당하는 것이 최대값, 절대값에다 음수를 붙여준 것이 최소값. 주기의 경우에는 x 앞에 있는 숫자를 분모에다 갖다 주고 분자에 2파이를 뒀을 때 생기는 것이 주기.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y 이꼴 이번에 코사인 한번 적어볼까? 마이너스 3 코사인에 파이 x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이 더하기 1은 고민하지 말고 최대값, 최소값 뒤에 그냥 더하기 1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최대값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을 절대값을 취하면 3이 되니까 3 더하기 1을 해서 4가 되고요. 자, 최소값의 경우는 여기 있는 거에 절대값을 붙인 것에 마이너스를 곱한 거라서 마이너스 3 더하기 1은 그냥 따라다니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최대값이 4,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아까 동그라미 쳤을 때 x 앞에 곱해지는 이거를 분모에다 적으면 된다 했죠. 파이분의 2파이가 되어서 얘는 주기는 얼마가 되냐면 2가 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주기와 최대 최소값 여러분들이 음악으로 제가 삼각함수를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최대 최소가 음의 높낮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이제 제일 높은 음이 뚜, 제일 낮은 음이 뚜 이렇게 됐다면은 최대 최소값이 커지면은 뚜 하고 이제 두 하고 더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음이 높낮이를 나타내는 것이 최대 최소라고 봐주면 되고 주기의 경우에는 소리의 길이를 생각해 주면 되는데 소리가 뚜, 뚜 이렇게 가는 건 주기가 긴 거죠. 만약에 주기를 더 짧게 한다면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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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이런 식으로 소리의 길이가 정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삼각함수를 이해할 때 높고 낮고 그 다음에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하는 우리가 얘기할 바이오리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삼각함수의 성질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바이오리듬을 우리가 사인 그래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코사인도 있는데 왜 하필 사인으로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자, 코사인은 그래프의 시작이 1부터죠.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지? 근데 사인의 경우는 0에서 출발합니다. 뭐든지 출발이 0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 그래프로 바이오리듬을 나타내는 거죠. 자, 바이오리듬은요, 생명의 심신 상태가 일정한 주기로 변하는 파도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신체 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이제 심신의 상태를 나타내냐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주기적 패턴의 변화를 이제 관찰을 합니다. 뭐냐면 신체, 감정, 지성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데 신체는 주기가 23일이고요. 감정은 28일,
지성은 33일을 주기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우리 바이오리듬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체가 주기가 23일이래.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게 뭐가 되냐면 23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면요. 뭐가 되냐면은 이제 23일이 한 번 더 갔으니까요. 여기는 46일.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가게 되면요. 자, 46에다가 23을 더하니까 69일.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리듬에서 얘기하는 좋다와 좋지 않다는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에 양수 부분이 나오면 한 이쯤에 있으면 되게 좋은 거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으면 바이오리듬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태어난 거거든요. 0에서 출발을 하니까 자, 태어난 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3이니까 여기다가 이거는 지금 중간이 얼마가 되냐면 11.5죠. 그럼 여기다가 11.5를 더하니까 얘는 57.51인데 만약에 한 50일? 태어난 지 50일이 된 아기는 바이오리듬 중에서 신체 바이오리듬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바이오리듬 상태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려진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서 50일이 어딘지. 자, 이쯤에 한 50일이 있을 것 같은데 태어난 지 50일이 되었다? 자, 이렇게 아기가 살아나갑니다. 그럼 바이오리듬이 막 좋다가 다시 안 좋다가 23일 이후에 또 좋아졌다가 다시 이쪽에 안 좋아졌다가 46일 이후에 또 좋아졌다가 50일쯤 살았을 때 바이오리듬을 살펴보니까 이 부분에 있네요. 자, 양수 부분에 있는 거고 중간에 이제 최대값에 가까운 X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이 아기의 상태는 바이오리듬이 좋구나. 신체 바이오리듬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아기가 딱히 신체 바이오리듬이 좋고 안 좋고가 뭐가 있을까요?만은 자, 여러분들한테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50일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여러분들 걸 계산하고 싶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을 계산해 봐야지. 내가 며칠을 살았는지. 자, 우선 첫 번째는 자, 여러분들의 살은 날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살은 날, 산 날, 산 날? 살은 날? 살아온 날? 뭐 이게 며칠인지 얘가 며칠인지 그러면 이 날짜를 여러분들이 이거 나누기 23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몫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몫은 신경 안 써도 되고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나머지만 신경 쓰면 된다고요. 자,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나오는 11.5보다 작은 게 나온다면 양수기 때문에 좋다라고 해줄 거고요. 여기 나온 나머지가 11.5보다 크고 23일보다 작은 것이 나온다면 아래쪽에 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한 것은 신체 23일에 대한 거고 이것은 감정은 28일, 지성은 33일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손으로 계산하긴 했지만 우리 컴퓨터로 숫자만 입력하면은 저절로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죠? 앱에도 있는 것 같아. 바이오리듬을 조사하는 앱이. 근데 이제 그거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살은 날들을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살았나라고 생각되는 날짜들이 나올 거예요. 그 날짜들 나누기 23이나 28이나 33을 해서 주기를 여러분들이 몫을 말고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얘가 나머지가 양순지, 음순지를 가지고 바이오리듬을 추측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리듬을 맹신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죠. 바이오리듬은 같은 날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같은 리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바이오리듬을 가지고요. 이렇게 이러이러했다 저러저러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숫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이지는 않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살아가는데 즐거움을 주거나 조심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을 주기는 하는 것 같아. 자, 실제로 우리가 여기 나오는 통계 자료를 보았을 때 신체 바이오 리듬이 좋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의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고요. 감정을 봤을 때 감정 바이오 리듬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싸움이 나거나 혹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지성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지성이 바이오 리듬이 매우 높게 나오는 날에는 시험을 쳤는데 합격한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맹신할까 봐. 그죠? 이게 너무 맹신할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한번 이 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체, 감정, 지성, 오늘의 바이오리듬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제 삼각함수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을 공부한 거는 맞아요.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주기와 최대, 최소를 가지고 사람의 신체 바이오리듬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주기를 가지는 어떤 것도 표현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숫자들은 뭘까요? 사인은 주기가 2파이, 360도. 돌았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 파이만큼 돌았다라고 얘기해. 180도라고. 그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1-1. 요거 기억해 주고요. 바이오리듬에서 등장하는 숫자 23, 28, 33 이라는 주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이 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이오리듬이 좋다 안 좋다를 할 때는 뭘로 계산한다? 나머지 23으로 나눈 나머지 28로 나눈 나머지 33으로 나눈 나머지 이 나머지가 어느 그래프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다, 좋지 않다를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에는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처음 시작은 삼각비로 했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뭐 이런 것들.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왔냐면요. 삼각함수까지 왔습니다. 자, 물론 여기 나오는 삼각함수의 성질이라든지 뭐 배각공식, 뭐 그다음 반각공식, 공식들이 외워야 될 게 무지 많은 게 수학이 맞아요. 삼각함수 부분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 주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생활에서의 모습들을 찾을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주기가 얼마이구나. 최대값, 최소값이 얼마이구나. 요거까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의 바이오리듬 계산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의 바이오리듬 어떨지 궁금합니다. 나의 신체는 어떨까? 감정은 어떨까? 지성은 어떨까? 우리 사인을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수학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